미국 해군이 탐낸 한국산 무기. 애 새끼들 어떻게 때려잡지?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 전장 상황에서 나온 내부 표현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강 전력으로 불리는 미국 해군이 요즘 가장 골치 아파하는 존재가 바로 후티 반군이거든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홍해에서 민간 선박과 군함을 가리지 않고 위협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 해군 장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는 값싼 무기로 우리를 시험한다.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홍해에서 후티의 공격은 200회를 넘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겁니다. 후티가 쏘는 건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고 미국이 쏘는 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이거든요. 후티의 핵심 전술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자폭 로봇 보트와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한 대 가격은 말 그대로 헐값 수준입니다. 중국산 상용 드론 개조한 거나 목재로 만든 보트의 폭약 실은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막는 쪽이 미국 해군이라는 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배치되면 하루 운용비가 수억 원이에요. 거기다 요격 미사일 비용까지 합치면요. USS 칼니 함장이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 하나 잡으려고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게 맞나? 실제로 미 해군이 사용하는 SM-2 함대공 미사일 한 발 가격이 30억 원이에요. 최신형 SM-6은 60억 원이 넘고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소형화가 어렵고 정밀도를 올릴수록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싸구려 표적의 비싼 미사일은 답이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터졌어요. 2024년 3월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해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물었거든요. 홍해 작전에 쓴 미사일 비용이 얼마냐?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6개월간 약 1조 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갑자기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70mm급 적외선 유도 미사일 비공입니다. 국내에서는 연안 방어용 무기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해외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아요. 비공은 원래 북한 목선 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된 무기예요.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됐고 한국 해군 고속정과 초계함에 장착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 눈에 들어온 계기가 있어요. 미국 측에 먼저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아, 우리 70mm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 미 해군의 반응은 의외로 빨랐어요. 그럼 이번 훈련 때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2024년 림팩 훈련에 비공이 참가합니다. 림팩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연합 훈련이거든요. 26개국 해군이 참가하고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한 달간 진행돼요. 여기서 성능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서류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도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한 미 해군 관계자가 나중에 밝힌 내용이에요. 솔직히 형식적 참가라고 생각했다. 70mm 미사일로 고속 표적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훈련 당일 비공 6발이 한국 해군 인천함에 탑재됩니다. 표적은 고속으로 접근하는 소형 해상 표적 5개였어요. 시속 80km 이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원격 조종 보트였거든요. 실제 후티 자폭 보트를 모방한 표적이었어요. 첫 발 발사, 명중, 2초 만에 표적을 격침시켰어요. 둘째 발, 명중, 현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미 해군 훈련 관측단이 무전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생각보다 빠르다 추적이 되는데. 결과는 5발 발사, 5발 명중. 명중률 100%예요. 이 장면을 본 미 해군 훈련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계산이 맞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서 나옵니다. 비공이 한 발 남아 있었거든요. 표적은 이미 전부 파괴된 상태였어요. 이때 훈련 통제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한 발 그냥 시험 삼아 쏴보자. 그 표적은 놀랍게도 이미 파괴된 표적의 파편이었습니다. 작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열원 하나, 직경 30cm도 안 되는 크기였대요. 보통 미사일은 이런 목표를 놓쳐요. 추적 시스템이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비공은 그 파편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이 장면을 본 미 해군 장교의 반응이 전해집니다. 이건 그냥 요격이 아니다. 드론 시대에 맞는 무기다. 림팩 훈련 참관했던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 장교가 디펜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공의 표적 식별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특히 소형 고속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인상적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해외로 퍼집니다.
야후 재팬 군사 게시판에서도 화제가 됐거든요. 가장 많이 공감받은 댓글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찾던 해답을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 이 댓글이 좋아요 15,000개를 기록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를 인용한 아사히 신문 기사도 나왔어요. 한국 비공 미사일, 미 해군 주목 제목이었거든요. 기사 내용 보면 일본 해상자위대도 비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일본 쪽 반응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형 드론과 무인보트 위협에 대형 미사일로 대응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제 CIWS 펠랭스와 RAM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RAM 미사일 한 발이 5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일본 방산 분석가는 이렇게 씁니다. 값의 비대칭을 해결한 무기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비공은 비싸지 않아요. 한 발 가격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 추정치는 5억 원 미만이에요. 미국 기준으로도 대량 운용이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즉 싸구려 위협의 싸구려로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미 해군이 가장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디펜스 뉴스가 2024년 8월에 낸 분석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비공 비대칭 위협에 해법될 수 있나? 실제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후티 드론 한 대 가격 500만 원, 비공 한 발 5억 원이라고 쳐도 100배 차이예요. 근데 미국이 쓰는 SM-2는 6,000배 차이거든요. 이게 바로 미 해군이 주목한 이유예요. 두 번째 반전은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림팩 훈련 직후 미 해군 참모총장 리사 프렌체티 대장이 직접 한국 함정을 방문했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 참모총장이 동맹국 함정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현장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무기는 매우 현실적이다. 홍해 작전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무기다. 도입 시점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나중에 밝힌 내용이에요. 이 장면은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NHK가 저녁 뉴스에서 보도했거든요. 미국 해군 수장이 한국 무기에 직접 관심 표명. 기사 댓글에는 이런 말이 이어졌어요. 이제 한국 방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 댓글이 좋아요 13,000개 받았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후속 협상 내용입니다. 2024년 9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비공 기술 협력이 공식 의제로 올라왔어요. 미국 측이 제안한 방식이 흥미롭거든요. 합작 생산을 하자.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 수입이 아니었어요. 비공의 적외선 추적 기술과 미국의 함정 통합 시스템을 결합하자는 거였거든요. 한 국방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미국이 한국 무기 기술을 인정한 거다. 이건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미국 해군이 진짜 원하는 무기는 성능 최강 무기일까요? 아니면 매일 쓸 수 있는 무기일까요? 답은 명확해요. 후자예요. 현재 홍해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티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드론은 더 작아지고 보트는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후티의 공격 빈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주 평균 8회에서 12회로 증가했거든요. 이 환경에서 비공 같은 무기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서울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 전쟁은 숫자 싸움이다. 많이 쏠 수 있는 무기가 이긴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 실전 데이터를 먼저 쌓았다. 그래서 설계가 다르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 서해 NLL에서 북한 목선 침투를 실제로 막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해군이 비공으로 실제 표적을 격침시킨 사례가 7건이에요. 전부 훈련이 아니라 실전 상황이었거든요. 이 데이터가 비공 성능 개선에 반영된 거죠.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 무기의 강점은 실전 경험이다.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 이거 일본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은 발언이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미국 반응이에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소형 유도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 참여를 검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이 한국을 기술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함께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한국 방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24년 12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차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보면요. 소형 대함 유도무기 개발 항목이 새로 추가됐어요. 예산이 500억 엔, 한화로 4,500억 원이 배정됐고요. 야후 재팬 군사 게시판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 따라가야 한다. 비공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할 댓글이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NATO 반응이에요. 2024년 10월 NATO 해군사령부가 한국에 비군 관련 자료 요청을 했대요. 발트해에서도 러시아 무인보트 위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폴란드 해군이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비공이 단순히 한국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도 나오는 거예요. 디펜스 뉴스 기자가 쓴 칼럼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비공, 드론 시대의 새로운 해법. 그럼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2024년 11월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비공 수출형 개발에 착수했대요. 미국, 유럽 시장 맞춤형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게 눈에 띄어요. 미 해군 함정 통합 전투 시스템 이지스와 연동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성되면 미 해군 구축함에 바로 장착할 수 있어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25년 상반기 중 미국 현지 시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 계약은 시간 문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해요. 싸고 정확하고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 무기의 기준도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엔 최첨단 무기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짜리 탱크를 파괴하잖아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후티의 싸구려 무기가 미 해군을 괴롭히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비군 같은 무기는 완벽한 해법이에요.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검증됐고 대량 생산 가능하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게 딱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야후재팬에서 많이 공유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전쟁은 비싼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맞는 무기로 이긴다. 일본 방위성 전 차관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무기야말로 앞으로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최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무기를 경계하는 일본 내부 반응을 다뤄볼게요. 특히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한국 무기 분석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